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만간 내년 1월달 취임 이후에 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무언가 약간 그 실효성에 있는 실리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이런 뭐 비살상 물자들 또는 예. 뭐 방어형 무기체계, 공격형 무기체계 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은 제한이 되죠. 예. 그러면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그런 그 수준에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서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19년 그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예. 2024년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지금은 예.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예. 김정은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는 직전일 날 발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달라진 그 위상을 그 트럼프에게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 뭐 그런 거에 어떤 반어적 표현이 이번에 지난번에 해보니까 트럼프하고는 대화 못하겠다고 한 것이 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트럼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라. 아마 그런 요청으로 저는 오히려 해석이 빨리 됩니다. 연락하라. Good evening, sir. Sir, did you request South Korea's weapons? Maybe I asked the boy to the first class.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죠. 엄효시 강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괜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나라잖아요. 그런데 괜히 온 게 아니죠.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하러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선 화면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 소식통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판매 요청한 무기,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아니라 판매 요청을 했다라는 무기가 나요. 그러니까 구입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던 무기가 청궁 요격 체계, 그다음에 국지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비살상 무기, 그리고 150mm 포탄의 장약 이런 것도 요구했다. 이렇게 좀 알려줘요. 그러나 이걸 100%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 좀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한다고 알려지는 무기인데요. 총궁2, 그다음에 레이더 두 종류가 나오죠. 이런 레이더, 그리고 150mm 포탄의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엄식 총장님,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전황이 불리한 것으로 예.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좀 후퇴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점령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형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 공격형 무기들 또 살상형 무기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지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방어 중심의 무기 체계들을 우리 정부에게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100%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서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파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무기를 파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파는 거지 방산 기업이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 자체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기라는 것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막 문을 열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미국도 사실 3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의 여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원해달라는 거는 어쩌면은 비용의 지불 없이 달라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 약간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 그냥 자기들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좀 달라. 네. 이게 더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영상이나 사진은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신중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좀 딜레마인 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무기를 주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취많은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면서 무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셈법이 각각 다른데 이거 어떻게 우리 정부는 판단해야 될까요? 네, 아마 우리 정부 외교안보 고위층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그래서 텐데요. 오늘 딜레마란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만간 내년 1월달 취임 이후에 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무언가 약간 그 실효성에 있는 실리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이런 뭐 비살상 물자들 또는 예. 뭐 방어형 무기체계, 공격형 무기체계 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은 제한이 되죠. 예. 그러면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그런 그 수준에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서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우크라이나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경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최근에 나온 얘기가 김정은과 또 만나서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여름에 김정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주목되는 건 과거에 잘 지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당선인 측,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2018년 상황처럼 만나서 협상한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앞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핵무기를 가진 자와 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비핵화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럼 이건 기본으로 북한이 핵을 갖다는 인정하는 게 돼요. 우리의 지금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가끔씩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협상 대상에 또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어무식 총장님 우선 협상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9년 하노이에서 예.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이 어쨌건 파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뭔가 상대방에게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 명분이 북한을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예. 또는 미국하고 북한이 어떤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김정은의 입지를 올려주면서 예. 트럼프는 뭔가 자기의 요구를 관찰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위협이 더 높아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동북아 안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어차피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기에 빨리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물론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적으로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그런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약에 진짜 비핵화가 아니라 아예 군축, 그러니까 인정하고 군축으로 간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또 노벨상 생각하면서 뭐 외교 정책 펼 거라는데 또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북한을 핵을 가진 걸 아예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논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근데 그 트럼프가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보통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예. 위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그렇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해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외교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문제를 혹시라도 트럼프, 김정은 협상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 이건 뭐 걱정입니다만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럼프나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안보 관련 고위직들이 그런 언급을 과거에 뭐 심시찮게 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협상 과정을 과거 4년 전, 그 5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보도가 나오는데 자, 막상 북한 김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최근에 뭔가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전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변수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생도 취임하게 되면 그 위에 직접 대화에 과연 나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과거 이 협상 때 얻은 게 없다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중한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19년 그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예. 2024년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지금은 예.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예. 김정은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는 직전일 날 발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달라진 그 위상을 그 트럼프에게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 뭐 그런 거에 어떤 반어적 표현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트럼프하고는 대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트럼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라. 아마 그런 요청으로 저는 오히려 해석이 빨리 됩니다. 연락하라. 그런 의도가 담긴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불만 표시라는 게. 네,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로서 약간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좀 있네요.